안녕하세요.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로써 딱 2달이 됐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처음 하는 일이라 처음에는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진짜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클 때 모든 남들보다는 좀 더 새로운 것에 많이 도전을 해봤었다는 기억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시작을 해서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나름 직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결혼하기 전에 다녔던 게 그때 직장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아기를 낳고 제가 이제 문구점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은 다른 곳에 남들과 같이 어울려서 생활해 본 적이 없어서 진짜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었는데, 항상 저는 시작할 때 그래 해보자, 그리고 이왕 하는 거라면 즐겁게 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2달이 지나고 보니까 처음 1달 될 때까지는 사실 이제 진짜 몸도 많이 써야 되는 일이었고, 특히나 제가 이제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다른 그냥 직장, 일반 직장 다니는 거 하고는 달라서 진짜 많이 이제 그냥 생각만 할 때는 이게 잘할 수 있을까 계속 걱정했지만, 제가 해본 결과로는 나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을 이제 2달 정도 지나고 보니 그분들 성향도 제가 알겠고, 저도 그분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좀 더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하루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일을 하는 거를 참 즐거워하는 성격이라서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일하는 것 자체는 참 즐거웠는데,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 결혼하기 전에 해본 직장 외에는 아이를 낳고 처음 하는 일이라 진짜 많이 이렇게 생각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밤에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시간을 꼭 낮이 아닌 밤에도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변에서 밤낮이 바뀌면 많이 힘들다고 많이 말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음 문구점 시작할 때도 제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90% 이상이 말렸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아이를 처음 낳고 아이가 하나가 있었고 둘째도 낳아야 됐었고, 그리고 저도 장사도 처음 해봤던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안 되는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시고 말렸는데, 그게 아마 저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렸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제가 지금껏 느낀 것은, 누가 말려서 안 하고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잘 된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가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는 최고가 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선택한 일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리라, 그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제가 사실은 명절 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사실은 목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들어보시면 처음에 제가 동영상 올렸을 때 하고 지금의 목소리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생활에 너무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고, 저한테는 이것이 또 새로운 도전이기도 하니까 많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책 중에서 도전에 대해서 내가 쓴 내용이 있어서 그냥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해봐. 위대한 일을 위해서 대단한 도전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순간순간의 작은 도전이 모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간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아이들. 나는 롤러장을 다닌 세대다. 그때는 롤러장 가서 신나는 음악에 롤러 타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일이고 특별한 즐거움이었는지 모른다. 지금도 롤러장 음악이 흘러나오면 그때 생각이 나서 어깨가 들썩거리고 흥얼흥얼 따라 부른다. 그때 모든 아이들이 롤러장을 다니지는 않았다. 우리 언니도 가지 않았다. 롤러 타는 게 무서워서 롤러를 배우지 못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탄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길거리에서도 헬멧을 쓰고 아주 잘 탄다. 나는 롤러는 타는데 인라인은 한 줄이라서 그런지 타지 못한다. 요즘 아이들은 어쩜 그렇게 잘 타는 것일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도 아빠 손을 잡고 배우고 혼자 타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나는 아직 못하는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무주로 스키를 타러 간 적이 있다. 아이들이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라 잘 탈 수 있을지 걱정을 하고 스키장으로 출발을 했다. 입구에서 보는 스키장 설경은 정말 아름다웠다. 처음 타는 스키는 나에게 너무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했다. 아이들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하고 잘 타는 것이다. 나는 괜히 걱정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애들은 운동신경이 좋은 것 같다. 바로 중급 코스를 타는 것이다. 너무 신기했다. 난 몸이 내 맘대로 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자유자재로 타는 것이다. 초급에서 백날 타야 스키 못 배운다고 해서 중급에서 한번 타고 내려오고 싶어서 엄마의 체면도 있고 해서 중급으로 리프트를 타고 올라갔다. 중급 위에서 내려다보는 아래의 풍경은 사람들도 엄청 작게 보이고 급경사라 아찔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애들은 몇 시간 만에 배우고 한 번이라도 더 타겠다고 줄을 서고 있는데 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정말 하기 싫었지만 내려가기 시작했다. 점점 속도도 붙고 내 맘대로 되지 않았다.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었다. 순식간에 넘어지고 스키발 하나가 빠져서 멀리 도망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뉴스에서 스키 타다 무릎 부상을 당하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조금 더 심하게 넘어졌으면 그렇게 뉴스에 나올 뻔했다. 스키발이 빠진 걸 알고 두리번거리는데 어떤 분이 갖다주고 여유있게 내려가는 것이다. 나는 언제쯤 저렇게 탈 수 있을까? 부러웠다. 나도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거야. 나도 운동신경 좋으니까 꼭 잘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려왔다. 얼마나 고마운지 고맙다는 말도 못했다. 그렇게 힘들게 내려오는데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다. 오늘은 꼭 스키를 배우리라 다짐하고 다시 곤도라로 가는데 자유권이 없어졌다. 넘어지면서 빠져 도망갔나 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단단히 고정시키는 건데 설마 넘어져서 빠져 도망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다시 자유권 사서 타려고 하니 너무 겁이 났다.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나는 더 이상 탈 수가 없었다. 우리 아이들은 스키 타는 것을 다 배웠다. 한 번이라도 더 타겠다고 열심히 뛰어서 줄을 서고 있다. 타고 또 타고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나는 결국 배우지 못하고 밑에서 놀다가 왔다. 아이들이 잘 타고 즐겁게 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웠다. 겨울만 되면 아이들은 스키장에 몇 번씩 간다. 하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스키장에 가지 않았다. 스키를 타면 즐겁고 재밌을 텐데 가만히 있는 나에게는 너무 추웠다. 이렇게 뭔가를 배웠을 때 그때 딱 하고 싶을 때 했었더라면, 내가 그때 진짜 자유이용권만 없어지지 않았더라면 넘어지더라도 그냥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생각이 반반 들더라고요. 다시 사서 이걸 타야 되나 싶으면서도 넘어진 게 너무 겁이 났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었다라면 넘어져도 다시 해보겠다 하고 그냥 계속 도전해봤을 것 같은데, 그때로서는 그게 없어지고 나니까 아유, 뭘 또 다시 사서 하나, 다음에 왔을 때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일단은 가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만 아빠랑 보내고 저는 가질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게, 하고 싶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약간의 미련이 남았고, 그리고 이제 지금도 겨울에는 이렇게 처음 배울 때는 긴장을 하다 보니까 막 등 뒤에 땀이 나고 막 이런다는데,
요번에 우리 아이들이 또 명절 때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 타다 보니까 그거에 많이 익숙해져서 영하 10도 이상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춥게 느꼈다고. 근데 다행히 감기가 걸릴까 걱정을 했는데 걸리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이들을 키우면서 문구점을 하고 장사를 하면서 어떠한 직장을 다녀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2달 딱 직장을 다녀보니까 이게 처음에 적응할 때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제가 새로운 것을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 같이 먼저 이렇게 생활하시던 분들과 제가 어울려지기까지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했었다라는 거를 느끼고, 그리고 그렇게 되고 나니까 그것도 참 편한 것이 저한테는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손발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손발이 안 맞으면 조금씩 이제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도 조금씩 양보를 하고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내가 이렇게 해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이제 2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후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씩 더 이제 고쳐 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도전을 시켰을 때는 한 번으로 끝내지 말고 아이가 좀 지칠 수도 있고 그럴 때 옆에서 잘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칭찬도 많이 해주고 힘과 격려를 해주신다라면 좀 더 아이들도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뭔가 도전하는데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뚜기가 7.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7번 넘어져도 8번을 일어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격려를 해주셔야 아이들도 뭔가 도전할 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진짜 나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이제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한테는 그게 후회로 남지는 않거든요. 근데 옆에서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아이들도 속으로는 더 해보고 싶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다가도 포기하게 되니까 주변에서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도전했다가 뭔가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계속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격려도 해주고 잘할 수 있어, 엄마도 그랬어, 너는 그래도 지금 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잘하는 거야 라고 항상 격려하고 칭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일들이 또 재밌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재밌게 생각하고 한다라면 재밌어질 수 있고 내가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하는 일에 대해서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나 스스로한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는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냥 말로만 나는 건강하고 싶다, 나는 뭐가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더라면 한 번쯤은 그냥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목소리가 좀 더 이제 전처럼 괜찮아지면 동영상을 찍으려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겠습니다라는 약속한 부분도 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좀 맞아, 내가 이런 약속을 했으면 어떠한 상황이 됐어도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내 목소리가 좀 안 좋다고 해서 계속 안 올린다라면 이제 한 달도 2달도 또 금방 또 지나갈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제 목소리가 사실 많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동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벌써 2020년에 들어서고 2월이 말이 됐어요. 2월 20일이 됐는데 좀 더 시간을 남 시간에 맞추는 것보다는 내 시간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으면서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이제 육아 이야기랑 좀 별개긴 하지만 제가 다른 분의 어떠한 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아까도 100세 시대를 얘기했지만 나는 그냥 건강하게 살고 싶어 라면서 아무 행동도 안 하고 말로만 한다고 해서는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사람은 일을 해야지 건강하지 않을까. 일을 해야지 생각도 하고 몸도 움직이면서 거기에 이제 또 따르는 소득도 있고 그래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더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힘도 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또 당연히 앞으로 뭐 즐거운 일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은지 물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항상 하고 사시는 분들은 기회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들 키우느라고 바쁘셔가지고 엄마들이 그냥 아이만 어떻게 잘 키우면 될까라고 생각했더라면 오늘 하루쯤은 오늘부터는 아이들이 좀 성장을 하고 품 안에 자식이라고 내 품에서 떠났을 때 나도 뭔가 하고 싶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고 사시다 보면 그때 맞아 나는 이때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나는 이런 일을 좀 하고 싶었어. 뭐 장사를 안 해보신 분들은 장사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저같이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안 하다가 갑자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나는 책을 좀 써보고 싶어 라고 했더니 저는 빨리 썼다고 했잖아요. 대신 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제가 책도 썼고 이렇게 유튜브 방송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지금 엄마들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컸을 때 나도 어떻게 살고 싶다라는 꿈을 항상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문구점 언니의 뼈 때리는 육아 이야기의 저자 서정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